뇌동맥류의 개념과 치료. 뇌동맥류란 사람의 뇌는 경동맥에서 올라오는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에서 올라오는 기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들 혈관은 대뇌 바닥에서 서로 연결되어 대뇌동맥고리를 형성한 다음 전대뇌동맥과 중대뇌동맥, 후대뇌동맥 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뇌는 연질막과 지주막, 그리고 경막이라는 세 겹의 뇌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의 일부 약해진 부위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으로 혈역학적 부담과 혈관 내 탄력증의 손상, 중막의 결손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1% 정도에서 발견되는데,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연질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액이 고이는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인구 10만 명당 매년 10명에서 20명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0세에서 60세 사이에 흔히 발생합니다. 한편 아직 출혈이 일어나지 않은 비파열 뇌동맥류는 건강검진이나 교통사고, 외상 등으로 인해 뇌 영상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비파열 뇌동맥류의 증상과 치료. 증상. 비파열 뇌동맥류는 특별한 이상 증상 없이 다른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는 주위 뇌신경이나 뇌조직을 압박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신경 마비. 안구로 움직이는 뇌신경이 마비되면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날 수 있으며, 얼굴 부위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이 마비될 경우 안면 동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야 변화. 뇌동맥류가 시신경 교차 부위를 압박하면 시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 성장 호르몬이나 성선자극 호르몬 등의 주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가 압박되면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검사.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는 CT나 MRI 등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혈관이 돌아가면서 겹치거나 혈관이 가지를 치는 부위가 확장되면서 뇌동맥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영어로 TFCA라고 불리는 뇌혈관 조영술은 뇌동맥류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영상검사인데, 이 검사는 대퇴동맥을 통해 가는 도관을 삽입한 후 뇌혈관 속으로 조영제를 주입하면서 방사선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뇌동맥류의 위치나 형태, 크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료.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이유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뇌동맥류 파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뇌동맥류의 크기입니다. 뇌동맥류는 크기에 따라 파열 위험이 다르며, 뇌동맥류의 위치마다 치료 기준이 되는 크기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의료진들은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정확한 위치와 크기, 모양 등을 확인하고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비파열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크게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뇌혈관 조영술을 통한 코일 색전술로 구분됩니다. 뇌동맥류 결찰술. 수술실에서 환자를 전신마취한 상태에서 피부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연 다음
미세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작은 클립으로 동맥류를 결찰함으로써 뇌 동맥류 안으로 혈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코일 색전술. 혈관 조영실에서 환자를 전신 마취시킨 상태에서 방사선 투시 장비를 이용 뇌동맥류 부위까지 가는 도관을 삽입한 다음 혈액이 동맥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채우는 치료법입니다. 파열 뇌동맥류의 증상과 치료. 증상. 뇌동맥류 파열은 대소변을 보거나 무거운 것을 들 때, 흥분했을 때 등의 경우처럼 순간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뇌지주막하 공간으로 혈류가 유입되면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합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머리를 망치로 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절반 정도는 갑자기 상승한 뇌압으로 인해 뇌의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의식을 잃게 되고 환자의 15%는 출혈이 심하여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한편 환자의 20% 정도는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동맥류의 갑작스러운 팽창이나 미세한 출혈 등으로 인해 기분 나쁜 정도의 두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은 심한 출혈을 예고하는 경고성 증상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응급실 방문 및 진단. 갑작스런 심한 두통이나 의식 소실, 신경학적 이상 등 지주막하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전문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하여 조기 진단 및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CT 등의 영상검사를 시행하여 지주막하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추천자를 통해 뇌척수액에서 지주막하 출혈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 경우에는 CT 혈관 조영술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파열된 뇌동맥류의 위치를 찾게 됩니다. 치료. 뇌동맥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파열된 뇌동맥류에서 재출혈이 일어나면서 환자의 상당수가 사망할 수 있으며 생존 환자의 상당수에서도 장애가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열된 뇌동맥류의 치료 목적은 파열된 뇌동맥류의 재출혈을 방지함으로써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파열된 뇌동맥류의 치료 방법은 뇌동맥류의 위치와 크기, 모양, 그리고 동맥 분지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두술을 통해 파열된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방법이나 뇌혈관 조영술을 통해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방법 등이 선택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시행 시기에 따라 응급수술과 72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는 조기수술, 그리고 1에서 2주 후에 시행하는 지연수술로 분류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재출혈의 위험을 신속히 낮추고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두술 시 뇌압 상승이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뇌 일부를 절제하고 골편을 닫지 않고 수술을 종료했다가 환자 상태가 안정된 다음 냉동 보관했던 두개골을 다시 봉합해주는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코일 색전술 시행 후에도 뇌압 상승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개두술을 시행하여 뇌 일부를 절제하고 골편을 떼어내었다가 추후에 다시 봉합해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뇌지주막하 출혈로 뇌압이 상승하여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응급으로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실외 배액술은 가급적 수술실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자의 상황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저한 소독하에
응급실이나 뇌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이나 시술을 시행한 후에는 중환자실이나 뇌졸중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전문 의료진에 의한 면밀한 경과 관찰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합병증, 뇌혈관 연축, 출혈 부위의 뇌혈관이 수축하면서 뇌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로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회복 후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뇌혈관 연축은 대개 출혈 3일 후부터 시작하여 6일에서 8일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대부분 12일 후에는 개선됩니다. 이러한 뇌혈관 연축을 발견하기 위해 3일에서 4일째부터 뇌혈류 상태를 확인하는 경두계 도플러 검사를 매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뇌혈관 연축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 뇌파 감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뇌혈관 조영술을 통한 혈관 성형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두증. 수두증은 출혈 후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 급성 수두증과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생하는 지연성 수두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급성 수두증이 발생하면 뇌실 내부에 도관을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외부로 배액시킴으로써 뇌압을 감소시키는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는데 뇌실외 배액술이 장기간 필요한 경우에는 도관을 복강 내부로 연결하여 뇌척수액이 복막을 통해 흡수되게 하는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연성 수두증은 약 10% 정도의 환자에서 발생하는데 신경학적 증상으로 치매 증상이나 요실금, 보행실조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뇌실 복강간 단락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이 외에도 간질, 심근경색, 부정맥, 전해질 이상, 폐합병증이나 위장관 출혈, 욕창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뇌신경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뇌압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높아진 뇌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재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뇌동맥류의 개념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